자요. 사기 강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강박은요, 여러분 199번부터 나와 있죠.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보시면요.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3자 사기나 강박이죠. 그것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호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일단 사기나 강박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사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유지시키려고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기망이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는 뭐다?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그 착오는 무슨 착오도 모방하다? 동기의 착오. 그래서 원래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착오는 아니지만 뭐는 될 수 있다? 기망, 사기는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망의 이유는 될 수 있다. 재산상 손해, 우리는요 착오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죠. 손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기는 경제적 불이익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지 재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라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한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이죠. 여러분요, 여기 봐봐. 사기는 뭐냐?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 그래서 과실만 있으면 안 되고요. 과실. 그래서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만으로도, 다른 말로 주관적 인과관계죠. 이 주관적 요건만으로도 사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기는 손해 여부를 불문하고요. 손해가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인지 여부는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왔을 때 비난받을 정도, 그러면 이것은 사기이고, 그 다음에 용인되는 정도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기라고 하니까, 사기는 뭐가 돼야 돼?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과실 있는 그러면 틀려. 과실 있는 그러면 틀리다고.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사기를 요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망인지 여부,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뭐 하지 않았다? 고지하지 않았다.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을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지하지 않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부작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환계약이죠. 그러면 기망이 아닌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교환계약이죠. 이 봐, 우리가 이제 기망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는 교환계약이죠. 해당하지 않는 것. 교환계약은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망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상가 분양 광고죠. 상가 분양 광고의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망에 해당하는 건 뭐죠? 방금 했었죠.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여러분, 대형 백화점에 뭐가 있어?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타인 소유물은 원래는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지만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것은 기망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교환이죠. 교환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기망이 아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의 당사자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이 뭐라?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 이 말은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다소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 없다. 알겠죠?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교환계약의 당사자방이 자기 소유 시가를 뭐 했다? 묵비했다.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교환은 기망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봐봐. 여기요, 기망행위가 성립한단 말은 위법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위법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교환은 위법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다 그래야 돼.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착오는요, 착오는 위법하지 않죠. 교환계약도 사기가 아니니까 위법하지 않죠. 알겠죠?
자,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죠. 이것을 뭐란다? 상가 분양 광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상가 분양 광고는 여기요,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광고는 기망이 아니다 말은 위법성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강박이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강박을 볼까요, 이제는요? 자, 이제 강박을 한번 봐요, 여기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강박은요, 강박도 마찬가지로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가 있고, 강박은 세 가지야. 강박은 취소할 수 있고, 또 무효가 될 수 있고, 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취소라는 것은 반드시 강박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해야 돼.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나왔죠? 해악 고지 없이, 해악을 고지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은 강박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는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박탈됐다. 강박행위가 뭐란다? 극심,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돼. 지인이냐 비지인이냐를 얘기했을 때는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지인이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강박이 또 뭐냐면 고소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고소고발은 원래는 강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박이 될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부정한 이득,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뭐란데? 정당한데, 뭐가요? 수단이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수단이 불법이다.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이야. 그러면 강박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자, 강박행위 요소는 어떤 뭐뭐가 거래가는 현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여받아 어떤요? 고소고발이죠. 어떤 행위가요? 강박의 요소는 어떤 고발이나 고소가, 맞죠? 추구한 이익, 여기 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우리 이제 강박이란 말이 딱 나오려면 취소죠. 어떤 불법적 해악의 고지가,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해악 고지가,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것이, 항상 여기 해악 고지 플러스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강박이야. 한번 볼까요? 여기 해악 고지죠. 어떤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공포심을 느끼겠다, 해악을 고지하고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법하다, 이런 경우.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죠. 무조건 그것은 다 강박이에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해악 고지라고 하는 거야. 해악 고지. 해악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면 무조건 강박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법하다, 또 공포심을 가졌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강박에서 키워드는 뭐다? 해악 고지. 사기에 있어서는 키워드가 뭐다?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 사기, 비난받을 정도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야.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 나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고소고발이라고 되어 있죠. 고소고발. 그러면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강박이 아니지만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면 강박이 돼. 원래는 아니죠. 이런 고소고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누군가가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빨리 고발해야죠. 알겠죠? 그런데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니까 잘 봐놨다, 나도 가서 투기한다, 더 나쁜 사람이죠. 알겠죠? 고소고발은 그것은 적법한 행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고발은 뭐가 있다? 강박행위에 뭐 한다? 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어떤 해악에 틀렸죠? 뭐를? 우리는 해악 고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여기는 해악 고지 없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더 이상 법이 없어, 가운데는. 알죠? 각서의 서명에 나갈 것을 강력이고 강력본도가 아니고 떠나가지고 필요 없어. 해악 고지가 키워드야. 해악 고지란 말이 없죠. 그럼 강박이 아니야. 강박에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해악을 고지해야 돼. 뭐 하려면? 취소하려면. 만약에 무효가 되려면 박탈, 극심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 취소하려면 해악을 고지하고 부정적인 의미, 공포심을 가지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하거나,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효가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제한 그러면 취소. 박탈 그러면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박탈이냐 제한이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 무효,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 그럼 뭐다?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갑은 을을 강박하여 울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했네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죠.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 있는 이죠. 그래서 여기요 비진이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걸 뭐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강제로 뺏긴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다고. 진이는 뭐다? 진이는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이퀄 진이다 이 말이죠. 진이다. 알겠죠?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2번은요 갑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을이 공포심이죠. 공포가 있고 불법적 해악 고지죠. 그러면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면 뭐라 한다? 취소다. 취소. 그래서 이것은 을의 증여행위는 무효가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취소가 되고요. 만약에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박탈이나 극심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악 고지로 공포심만 느끼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뭐가 안 된다? 경미 안 돼. 경미 안 되고 불공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다? 급부와 반대급부와는 현저한 불공정이죠. 그러나 기부행위 안 되고 증여, 불공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경매나 기부나 증여, 무상행위 등이 안 돼. 그래서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이유로 증여행위를 무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갑자기 났죠. 강박을 예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에 여기에서 강제로 뺏긴다는 것을 인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증여했잖아요. 이것은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지라도 만약 이것이 강박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증여는요 지금 여기서 보면 증여는 상대방과 짜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거니까 이건 좀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문제를 누가 내긴 냈죠. 감정평가사에서요 문제를 누가 내긴 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이 지문하고 사실 이 내용하고 우리가 갑자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지금 정답을 했잖아요. 아시겠죠? 정답을. 그럼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증여나 기부나 무상행위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무상행위니까. 그러니까 뭐 엉뚱한 것으로요 정답을 해놨다 이 말이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문제는요 문제를 보면은 뭐죠? 사기 강박이나 이런 그 강박에 관한 문제인데요 결론의 답은 뭐로 돼 있어요? 지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지금 정답이 돼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애매하게 돼 있다. 그럼 문제를 하면 4번이나 5번, 4번으로 하든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 했으면은 이것은 강박에 관한 문제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데 정답을 떡하니 뭐로 해놓으니까 불공정한 법률로 해놓으니까 이걸 갖다 불공정한 법률 갖다 놔봐. 누가 이거 풀겠냐고. 알겠죠? 불공정한 법률에서는 이런 1번, 2번, 4번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전혀 안 나오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예요. 지문 구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알겠죠? 문제 있는 문제를 내놓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알겠죠? 이렇다. 됐죠? 자, 제3자는 상관관계죠. 자, 법조문 110조 제2항을 보셔요. 자, 상대방 있느냐? 그냥 보지 마. 상대방 있는 의사표. 상대방 있는. 여기서 상대방 없는 경우 여기 있네.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없는 의사표시는요 언제나 취소하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나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봐. 여러 가지 나와. 여기서 제3자는 피용자를 제3자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3자가 아닌 것은 누구다? 아닌 것은 대리인. 대리인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럼 여기에서는요, 여기는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한다. 한하여 대응 돼, 안 돼? 안 되죠.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있을 때 제3자가 사기나 강박했을 때 그런 것이고, 상대방이 없을 때는 그냥 무조건만 한다. 무조건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법조문을 잘 연결을 해야 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법조문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요, 제3자의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둘 중 하나죠. 그러니까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상대방이 있을 때 제3자가 사기강박이죠. 상대방이 없을 때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여기 봐봐, 알았을 때 하나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하나여란 말을 쓰려면 두 개를 다 써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봐봐,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이렇죠. 하나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이때는요, 하나이란 말을 쓰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썼을 때, 뭐라고 한다? 하나이란 말을 쓰고, 만약에 하나만 쓰고 싶으면 알았을 경우에, 하나이란 말을 쓰면 한을 쓰면 안 돼. 하나요? 그러면 안 돼. 알을 수 있었을 경우에, 경우에 그래야지. 여기서 하나요? 이런 말 쓰면 안 돼. 여기는 경우에 그래야지. 하나요? 그러면 하나만 썼을 때는, 두 개를 다 썼을 때 말한다? 하나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뭐가 똑같다? 비진이하고 똑같아. 이런 우리가 비진이 표시해서 보면, 비진이 아닌 의사 표시면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무효다? 틀려.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한다? 틀려. 아시겠죠? 그것을 잘 보시고, 알겠죠?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보시고, 이렇게. 자, 이제 보죠.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하나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봐, 이제. 자, 설명을 하나 하면, 왜 지금 이것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여기 한번 봐봐. 이것을 왜 그러면,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을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 넘겼어. 이걸 제3자라고 하죠? 제3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취소를 누구한테 취소하죠? 을한테 갑이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을은 다시 또 병한테 팔았어. 여기서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취소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취소권자가? 여러분요,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정말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을이 사기치고 취소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취소하고. 객관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죠. 제한능력자, 착오를 한 사람,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누가 취소권자다? 갑이죠. 누가 상대방이다? 을이죠. 을인데 을이 병한테 팔았죠. 그럼 누구한테 취소한다? 을에게 취소한다. 항상 이걸 직접 상대방이 한다고요. 직접 상대방, 을한테 취소한다. 이때 병은요,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걸 무슨 취소로 한다? 상대적 취소다. 그런데 갑은요, 병한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을한테만 취소한다. 상대방이 있는 그 두 사람 간에 양 당사자죠. 그럼 제3자한 사기간 거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근데 이번에는 을이 사기친 게 아니야. 누구냐? 병이 누구예요? 제3자, 피용자죠. 우리가 제3자는, 피용자는 제3자인데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아니죠. 제3자가 사기를 쳤다 이 말이죠. 사기? 그럼 갑이 무조건 을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아니,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제3자가 사기 쳤지 을이 사기 친 게 아니잖아요. 을이 사기 치면 무조건 취소하죠. 근데 병이 사기 쳤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병은 뭐다? 선이, 을이 뭐다? 선이 플러스 모가시이다. 선이 플러스 모가시란 말은 병이 을을 사기치는 것을, 갑을 사기치는 것을 을이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하면은요, 여기요, 이 을이 병이 제3자가 갑을 사기친 것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를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보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지금 상대방이 있죠. 가방고라고 상대방이 있는데 제3자가 사기를 쳤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해. 왜 그러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럼 보호할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랬을 때는 제3자가 사기를 치죠.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냥 상대방이 없는 경우일 때는 무조건 취소를 해. 알겠죠? 상대방이 있을 때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하지만 상대방이 없죠. 그럼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말이 좀 다르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자가 사기를 쳤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둘 중 하나죠. 그때 취소하죠. 그럼 반대로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선이 무과실이다. 선이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하나예요. 제3, 여기서 제3자 누굴 얘기한다? 피용자. 누구는 아니다? 대리는 아니다. 한꺼번에 함께 피용자, 대리는 아니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여기 봐봐. 하나여란 말을 쓰려면 다 써야 된다고 그랬어. 알았을 때 하나여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알았을 때 그냥 하나여 빼고 알았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았을 때 한하여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여를 쓰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면 또는이니까 둘 중 하나니까. 봐봐. 갑 또는 을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갑만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갑만 취소한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도 취소할 수 있는데 을도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을은 취소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취소하니까. 그런데 을만 취소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게 바로 그 말이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법조문이 잘 나왔죠. 자,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 할 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상대방이 뭐 할 때 취소할 수 없다. 여기 제3자의 사기죠. 제3자는 누구다? 피용자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어쩔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어쩔 때 취소를 못해? 어쩔 때 선이 무과실일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잘못이 없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일 때, 선이는 모르고 무과실은 모르는데 잘못이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선이 무과실일 때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취소를 못한다? 제3자에다가 사기쳤는데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때 취소할 수 없다. 제3자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뭘 했다? 알았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봐봐. 알았다면 그렇지.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자,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봐봐. 대리는 제3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 갑하고 이렇게 병이 있고요. 여기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있고 여기 을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있는데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쳐. 그런데 우리가 대리에서는 대리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효과,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 사기의 결과는 뭐죠? 취소죠. 누가 취소를 당한다? 본인이 취소를 당한다. 그래서 상대방은 원래 봐봐. 제3자가 사기치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잖아요. 그런데 대리의 경우는 이 사람은 뭐죠? 대리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죠. 본인하고 동일시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바로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그럼 대리인 사기 당했죠? 누가 취소한다? 본인이 상대방한테 무조건 취소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리인의 기망이죠. 대리인이 기망을 했죠.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알든 모르든, 여기가 상대방요 본인이 누구이더라도 선이여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선이여도 취소해. 선이여도 취소할 수 있다. 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자, 110조 재앙이죠. 사망. 사기나 강박이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에게 행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그럼 이게 뭐하고 다르다? 상대적 취소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봐. 자,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여기요, 갑이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당해가지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을은 다시 병한테 넘기죠. 여기요, 이 갑은요, 갑은 누구다?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요, 을하고 계약하고 을은 다시 병한테 넘기죠. 알겠죠? 이거 언제 했냐 했더니요, 어제인가 금요일에 한 것 같네요. 알겠죠? 어쩐지 어디서 했는데 야간반에서 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차고가 있죠. 차고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취소 누구한테 하냐? 을한테 취소를 해. 을한테 취소하고 병은요, 병은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된단 말이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누구한테 취소는 항상 을한테 취소를. 을한테만 취소해. 병한테 취소하면 안 돼. 이때 제한 능력자 취소. 병은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되고 악이어도 보호가 안 돼. 이것을 뭐란다?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란다? 선의는 보호되고 악이만 보호 안 되죠.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이런 경우요, 제한 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현존, 이익이요. 이때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한 것 또 누가 있다?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여기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선이냐 악이냐 따라서 달라진다. 선일 때는 뭐를 반환하고? 현존, 이익. 악일 때는 손의 전부를 반환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이때의 취소는 어떤 취소다? 상대적 취소라고 그랬죠? 여러분,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뭘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 알겠죠? 그럼 취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하지 않겠다? 추인하지 않겠다는 거다. 그래서 취소라고 하는 것은, 취소는 뭐다? 취소는 추인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때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을 얘기하고 무효행위 추인을 얘기하잖아.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무효이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해.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는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어.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이미 취소가 됐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사기한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이런 포괄승계인을 누구라 한다? 포괄승계인 누구? 상속인이죠. 상속인도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한다. 여기 봐봐요. 포괄승계인 누구죠? 상속인이죠. 자, 상속인 우리가요 107, 108, 109, 110제에서 제3자에서 제3자가 아닌 것, 107, 108, 109, 110 다 똑같아. 제3자가 아닌 건 뭐다? 당사자인데, 당사자 누구한테? 상속인. 상속인은 뭐라고 그래? 포괄승계이죠. 포괄승계는 제3자다 아니다? 아니야. 계약상 뭐를 하는 것? 지위를 이전받은 것. 그 다음에 또 누구? 수익자. 제3자는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포괄승계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은 상속인은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적용범위죠.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봐봐, 사기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돼. 이것을 뭐란다?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착오는 뭐가 있어야 돼?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객관적인 요건이 다 있어야 되죠. 이 주관적인 요건이 바로 동기의 착오죠. 동기가 뭐가 된다? 표시가 되죠. 그러면 착오에도 해당하고 어디에도 해당해? 사기에도 해당하죠. 알겠죠? 둘 다 해당하잖아요. 여기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되는데 동기가 표시가 됐으니까, 동기가 표시가 됐으면 착오이고 동시에 동기니까 사기에도 해당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둘 중 하나 경합한다.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선택이란 말이 뭐죠? 또는이죠. 또는 이 바로 뭐죠? 선택이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기는 뭐만 있으면 된다?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된다. 착오가 되려면 동기의 착오 플러스 표시가 돼야 된다. 아무튼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되면 착오에도 해당하고, 동기의 착오는 주관적이니까 사기에도 해당하고, 그러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착오와 사기가 경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망에 가요. 하자 있는 물건 잘 봐봐. 여러분 기망이죠. 하자 있는 물건이 뭐죠? 하자 있는 물건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하자 담보 책임이요. 기망을 뭐라 한다? 기망을 뭐라고 그래? 사기라고 얘기하죠. 사기. 그래서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이 뭐 한다? 경합한다.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봐봐. 여기 담보 책임 인하를 뭐라 한다? 인하를 뭐라 한다? 또는 이 말이죠. 담보 책임 또는 이 말이죠. 또는 뭐라 한다? 이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둘 중 하나죠. 담보 책임이나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이 뭐 한다? 경합한다. 그래서 그러면요, 내가 주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 집이요, 지붕이 뻥 뚫린 하자가 있는 물건을 매입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아시겠죠? 사기나 강박의 소송이죠. 이런 봐봐요. 소송 행위가 뭐죠? 여기서 소취하죠. 소취하. 소를 취하했다 이 말이죠. 뭐를 당해서?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했다. 그래도 이것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것은 뭐다? 그것은 유효이다.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유효이다. 우리가요, 소송 행위는 사기나 강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이라든가 소송 행위에는 뭐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뭐죠?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은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범인효과 재밌죠? 여기 봐. 사기죠. 그러면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없이도, 취소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 취소 안 하고도 손해배상 청구해.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사기니까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취소 안 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했죠.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에는 손해배상이 이미 들어가 있어. 손해배상이.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별도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만다. 선택해서 행사를 한다. 선택적. 여기는 중첩적은 된다 안 된다? 중첩적은 안 되고 선택적으로 행사를 한다. 그래서 사기는 그 자체가 위법이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죠. 피해자는 그 계약을 뭐하지 않고, 사기니까 사기는 그 자체가 뭐다? 위법이죠. 위법하니까 뭐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틀렸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2번 아파트 분양자가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뭐라거나 취소하고 또는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뭐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나는 취소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일단 사기를 당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해. 그리고 본래의 급부를 더 청구할 수도 있고. 반드시 사기를 당했다 해서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있어 없어? 없다. 자,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요 5분 있다가 테마가 달라가지고요 5분 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